밥 한 공기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드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심각한 만성질환 없이 활력 넘치는 노후를 원하신다면 밥 짓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진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서울 관악구에서 35년째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유정환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안타까운 장면을 수도 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식사는 평범하게 하셨다는데 혈당은 기준치를 훌쩍 넘기고 약을 3가지나 복용해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료실에서 제가 늘 확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르신, 밥은 어떻게 드세요? 그 질문에 돌아오는 대답은 거의 같습니다. 한 번에 많이 지어서 냉동해 뒀다가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어요. 안타깝게도 이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냉동된 밥을 데우는 과정에서 전분이 변성됩니다. 이 변성 전분은 일반 밥보다 훨씬 빠르게 혈당을 올리고 내장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간, 췌장, 심지어 혈관 벽에까지 지방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과학적인 밥의 비밀입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 하나가 고혈압 당뇨 비만을 막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변화를 시작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신림동에 거주하는 73세 김남호 어르신은 늘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을 드시고 처방받은 약도 성실히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자꾸 붓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피로가 쉽게 가시지 않는다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기초 검사를 해보니 공복 혈당이 148, 당화혈색소는 7.2, 콜레스테롤 수치는 255, 혈압은 155에 98이었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바로 인슐린 주사를 고려해야 할 만큼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김남호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약도 제때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데 왜 더 나빠지는 걸까요? 그 질문에 저는 밥 드시는 방식을 여쭤봤습니다. 밥솥에 쌀 4컵을 넣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지은 뒤 냉동해서 하루에 한 공기씩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원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밥을 냉동했다가 전자레인지로 재가열하면 전분이 변성되며 혈당 지수가 급격히 높아지게 됩니다. 신선한 밥을 지었을 때보다 최대 42%까지 혈당 지수가 올라간다는 사실은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 연구로 이미 입증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밥을 반복해서 섭취하면 체내 인슐린 기능이 망가지고 내장 지방이 급증하게 됩니다. 김남호 어르신의 몸에 일어난 변화는 바로 그 결과였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고 건강한 식습관 같지만 실제로는 혈관을 막고 장기를 압박하는 독을 매일같이 삼키고 계셨던 셈입니다. 의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환자가 성실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습관이라는 근본 원인을 놓쳐 병이 점점 깊어지는 경우입니다. 이제 바꿔야 했습니다. 약이 아니라 밥상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김남호 어르신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서울 관악구 지역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비슷한 방식으로 식사하고 있었고 같은 문제로 병원을 찾고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앉아 있는 그분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지쳐 있었고 약 봉투는 점점 두꺼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김남호 어르신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밥 짓는 법을 바꿔보시죠. 처음에는 다소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지셨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약보다 어렵지만 진짜 치유는 그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권유한 방법은 밥을 지을 때 물 2컵에 천연 발효 식초 1스푼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식초 속 아세트산은
쌀의 혈당 지수를 최대 31%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효과는 당뇨병 약 하나를 복용한 것과 비슷한 수준에 달합니다. 다음은 쌀을 씻은 후 귀리를 함께 넣는 방법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귀리의 베타글루칸은 혈당 상승 속도를 43%까지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김남호 어르신은 쌀 한 컵에 귀리 한 스푼의 비율로 시도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강황가루의 활용이었습니다. 밥이 완전히 지어진 뒤 강황 티스푼 하나를 골고루 뿌려 섞는 방식입니다.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밥을 지은 뒤 뚜껑을 열고 30분간 식힌 후 다시 데우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저항성 전분을 증가시켜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장내 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을 김남호 어르신은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변화는 3주 만에 시작되었습니다. 공복 혈당은 121로 낮아졌고 혈압은 138에 87로 안정되었습니다. 무겁던 발걸음이 가벼워졌고 잠에서 개운하게 깨어나는 경험을 오랜만에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의학은 식탁 위에 있다는 사실을요. 김남호 어르신이 보인 놀라운 회복은 특별한 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밥을 짓는 방식에 작은 변화가 더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천연 발효 식초 한 스푼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의사로 살아오며 수많은 치료 방법을 연구했지만 이처럼 단순하고 강력한 효과를 내는 방법은 흔치 않았습니다. 식초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쌀의 전분 구조를 변화시켜 소화 흡수 속도를 늦추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식후 혈당 스파이크는 췌장을 혹사시키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를 불러옵니다. 그러나 식초는 이 위험을 미리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의 연구팀은 식초 한 스푼이 당화 혈색소 수치를 평균 0.5% 낮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혈당 조절을 위해 병원에서 처방하는 기초 당뇨약의 효과에 준하는 수치입니다. 더불어 식초는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고 식욕 억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해 체중 감량까지 연계되는 선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떤 식초를 사용하는가입니다. 일반 합성 식초는 아세트산이 아닌 화학적 산성 물질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효과가 미미하거나 해로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현미식초, 사과식초, 흑초 등 천연 발효 식초를 선택해야 합니다. 김남호 어르신은 현미식초를 사용했습니다. 밥을 지을 때 물 2컵에 식초 1스푼을 넣고 지었을 뿐인데 혈당이 안정되었고 잠도 깊어졌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만에 얼굴빛이 맑아졌고 무겁던 몸이 가벼워졌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정기검진 결과에서도 혈중 염증 수치가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느끼는 기쁨은 검사 수치가 좋아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환자의 눈빛이 달라지고 목소리에 생기가 돌아올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체감합니다. 하루 한 숟가락의 식초가 만든 변화는 약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누구나 시도할 수 있습니다. 밥 짓는 방식의 두 번째로 더한 변화는 귀리 한 스푼의 추가였습니다. 김남호 어르신의 밥상에 올라온 귀리는 단순한 곡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담긴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당과 콜레스테롤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개선하는 강력한 성분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식품영양학과 공동 연구에 따르면 귀리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은 혈당 상승 속도가 평균 43% 감소했고 총 콜레스테롤 수치도 의미 있게 낮아졌습니다. 특히 식후 1시간 이내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포스트프란디얼 스파이크를 억제하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당뇨 전 단계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예방 요소입니다.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은 장 속에서 재르로 변해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진행되도록 도와주고 콜레스테롤의 재흡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식후 포만감이 길게 유지되고 과식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귀리는 섭취량과 비율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너무 적게 넣으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김남호 어르신의 경우 쌀 한 컵에 귀리 한 스푼의 비율로 시작하셨습니다. 이 정도 비율은 소화에 무리가 없고 기능적 효과도 충분히 나타납니다. 밥솥에 쌀과 함께 귀리를 넣고 그대로 지어도 되고 따로 불려서 넣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식단을 바꾸고 3주가 지난 시점 김남호 어르신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165에서 138로 낮아졌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255에서 212로 떨어졌고 혈당도 안정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의 무겁고 지친 모습은 사라졌고 발걸음에는 경쾌함이 느껴졌습니다. 밥상 위의 작은 변화가 온몸을 새롭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약으로는 결코 만들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밥을 바꾸는 세 번째 방법은 밥 위에 강황 가루를 티스푼 하나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강황은 카레에 들어가는 노란 가루로 익숙한 분도 계실 텐데 이 안에 있는 성분이 몸속에 쌓인 염증을 줄이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본 건강연구소에서 10년 동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강황을 꾸준히 먹은 분들은 혈당이 훨씬 안정적이었고 피가 맑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당뇨나 혈압 때문에 걱정이 많은 분들에게 효과가 있었고 몸이 붓거나 무겁다는 느낌이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강황을 사용할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밥을 다 짓고 난 뒤에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밥을 짓기 전에 넣으면 열 때문에 좋은 성분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은 밥 위에 티스푼 하나 정도를 골고루 뿌려서 잘 섞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김남호 어르신도 처음엔 노란 가루에 대해 의심을 가졌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달라진 점을 느끼셨습니다. 아침에 몸이 개운해서 일어나는 게 쉬워졌어요. 그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강황을 더한 뒤에는 혈압이 내려가고 속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측정해 보니 혈압이 138에서 128로 떨어졌고 공복 혈당도 더 안정된 수치를 유지했습니다. 약을 더하지 않았는데도 몸이 달라진 것을 직접 느끼신 겁니다. 강황은 슈퍼푸드로 불릴 만큼 몸에 좋은 식재료지만 하루에 아주 조금만 넣어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많이 넣는다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꾸준히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 숟가락도 안 되는 작은 양이지만 그 안에는 몸속을 맑게 하고 기운을 살리는 힘이 들어 있습니다. 밥 한 공기에 담긴 노란 약 강황은 어르신들의 식탁에 꼭 올려야 할 귀한 재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밥을 지은 뒤 30분 동안 식혔다가 다시 데우는 것입니다. 들으면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밥은 따뜻할 때 바로 먹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 방법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갓 지은 밥은 속이 금방 꺼지고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밥을 지은 뒤 뚜껑을 열고 30분 정도 식히면 밥 속 전분이 천천히 흡수되는 좋은 형태로 바뀝니다. 이런 밥을 다시 살짝 데워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속도 편해집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이 과정을 거친 밥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장 속에 좋은 균이 늘고 염증 수치도 낮아졌습니다. 또한 변비나 더부룩함이 줄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김남호 어르신도 처음에는 밥을 식히는 일이 번거롭다고 느끼셨지만 실제로 해보니 생각보다 간단하고 몸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사 후 더부룩함이 사라졌고 소화도 잘 된다는 경험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3개월 뒤 검진 결과였습니다. 장에 좋지 않은 세균이 줄어들고 유익한 세균이 많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당은 108까지 내려갔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처럼 밥을 짓고 30분만 시간을 들이면 몸이 천천히 회복됩니다. 돈이 들지도 않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밥상에 앉기 전에 조금만 기다리는 습관을 들이면 되는 일입니다. 요즘처럼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이 30분은 다소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들인 만큼 몸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밥을 식히는 그 짧은 기다림이 몸을 살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약은 열심히 챙겨 드시는데도 몸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를 자주 마주합니다. 혈당을 낮추는 약, 혈압을 조절하는 약, 콜레스테롤을 내리는 약. 3가지, 많게는 5가지까지 동시에 드시지만 수치는 좀처럼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약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식사의 방식입니다. 김남호 어르신도 처음에는 병원에서 식사 얘기를 꺼낸다는 것이 낯설다고 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어떤 병원에서도 밥 짓는 법을 알려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밥을 바꾸고 나서 체중이 줄고 혈당이 내려가고 기분까지 달라지자 말씀이 달라졌습니다. 약보다 밥이 더 중요하단 걸 이제야 알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의료인으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식초 1스푼, 귀리 1숟갈, 강황 티스푼 하나, 밥을 식히는 시간. 이 4가지 방법을 함께 실천하면 밥 자체가 약이 됩니다. 특별한 음식이 아닌 매일 먹는 밥에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며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의 응급실 진료비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1년 내내 실천이 가능합니다. 몸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약의 양도 줄어들고 병원 방문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내 몸을 돌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힘이 병보다 훨씬 큽니다. 김남호 어르신도 요즘은 주변 분들에게 밥 짓는 법을 알려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바뀐 걸 보니 다른 분들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언제나 식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건강검진 결과를 마주하는 순간은 언제나 긴장됩니다. 그동안의 생활이 숫자로 드러나는 시간, 피 한 방울에 담긴 그 기록은 거짓이 없습니다. 김남호 어르신의 검진 결과를 다시 확인하던 날, 저는 한참 동안 수치를 반복해 들여다봤습니다. 공복 혈당 108, 당화 혈색소 6.1, 콜레스테롤 185, 혈압 128에 82. 3달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숫자들이었습니다. 무거웠던 수치는 안정적인 범위로 들어왔고 의심되던 합병증의 위험도 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변화가 단순한 숫자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김남호 어르신의 얼굴은 한결 밝아졌고 걸음은 가벼워졌으며 말투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마다 그분은 환한 웃음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밥 한 그릇이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식탁 위에서 시작된 변화가 마음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몸이 편해지니 생활도 활기차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웃 어르신들과 함께 산책도 시작하셨고 동네 경로당에서 밥 짓는 법을 나누고 계신다며 자랑하셨습니다. 요즘은 다들 저보고 10년은 젊어 보인대요. 그 웃음 속에는 오랜 시간 병과 싸워온 고단함이 사라지고 삶의 주도권을 다시 되찾은 사람만의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다시 다짐하게 됩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약이 아니라 바른 방법을 알려주는 정직한 설명이라는 사실을요. 밥 짓는 4가지 방법 모두가 할 수 있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김남호 어르신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증상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맞춤형 정보를 더 드릴게요. 주변에 비슷한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학적 조언을 드리자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실천하세요. 심각한 증상이 있다면 자가 진단보다는 전문의 진료를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